화천대유 의혹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들 몇 면을 좀 정리를 좀 해보죠. 김성환 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그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 씨라고 화천대유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죠. 김만배 씨. 그리고 거기에 관여돼 있다고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에 서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른바 이제 로비 자금으로 350억 원이 사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사업 투자를 통해 가지고 배당받은 그 금액. 뭐 일단 지금까지 배당받은 게 한 4천억 정도 되고요. 앞으로 이제 사업 이고로 거둘 만한 수익이 한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돈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거론되는 금액이 워낙 뭐 몇억 몇십억도 아니고 몇천억대여서 아득합니다 지금. 일단 유동규 씨는 처음으로 구속이 됐어요. 네, 영장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혐의가 좀 적시가 돼 있습니까? 유동규 씨의 영장에는 두 가지가 크게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당시에 성남시 개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남이 뜰을 통해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초과 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게 혹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개발할 때 왜 그렇게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당시에 이 개발을 기획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이제 성남시에 대한 배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보다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두 사람의 관계자, 그러니까 김만배 씨로부터 그리고 또 성남의 또 위례 지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위례지구 개발 담당자로부터 한 8억 원 가량을 도합해서 받았다라는 그런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배임과 뇌물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고 유동규 측의 해명은 돈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돼서는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거고요. 검찰에서는 이제 5억 원 가량을 수표로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는 4억 원 가량을 대여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갚으려고 했던 것이고 본인이 뭐 다른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김만배 씨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거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고 김만배 씨가 받는 핵심 혐의는 역시 로비 등의 내용들이죠. 김만배 씨는 핵심 하나라고 꼽는다기보다는 이 사업 전체와 관련돼서 사실 어찌 보면 의혹의 사실 이분이 당사자고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을 처음 끝까지 부상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성남시 쪽에 어떻게 보면 파트너로서 유동규 씨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인 거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성남시라든가 의회에 로비를 했다거나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는 화천대유에서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줬다라든가 박윤수 전 특검이 뭐 특검 맡기 전의 일입니다만 딸에게 또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가로 공급하도록 했다라든가 또 새롭게 나온 부분이 이제 박영수 특검의 먼 인척이라고 하는데 또 100억 원에 뭐 좀 납득하기 어려운 현금성 거래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특히 법조계 인맥들 같은 걸 구성을 했던 건지 그 필요성이 뭐였는지 혹시 그 필요성이 실제로 어찌 보면 뭐 이루어진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고문으로 영입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고문료가 비싸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그렇습니다. 아닌데 그걸로 어떤 걸 막았느냐 이건 좀 짚어봐야 되는 거죠. 좀 그러니까 사업의 초기부터 좀 볼까요? 그러니까 유동규 별동대 뭐 이런 용어도 왔다 갔다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제 이른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개발 사업을 담당하면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전략사업실이라는 걸 새롭게 만드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외부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를 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아니면 기존 부서 있는데 옥상으로 이런 부서를 따로 만드느냐 이런 지적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회계 전문가를 뽑는데 이게 혹시 내정된 거 아니냐? 미리 이제 전략사업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내정돼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심의위원회에 미리 사람을 심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모 5개월 전에 전략사업실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전략사업실에 이제 외부 공모를 통해서 채용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다 관련돼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남 대장동 지구 개발 사업이 원래 민영으로 그러니까 공영으로 갔다가 공영이 LH에서 포기하니까 민영으로 확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영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 개발사업실이라는 걸 제가 전략사업실을 말씀드렸는데 전략사업실 외부 공모할 때 자신의 후배 변호사한테 추천을 해서 그 변호사가 대학 동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변호사 그 사람이 들어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도 같은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를 추천해서 넣어주도록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바로 정민용 변호사하고 김민걸 회계사 두 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모사업 계획을 잡고 계획을 만든 다음에 투자 이익 배분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자를 모집하고 할 때 심사에도 참여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무언가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배임 혐의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돈을 700억을 받기로 약정을 했던 것 아니냐.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제 등장한대요. 그 정영학 녹취록에는 700원을 줄 것이니까 주길 테냐 받을래 그랬는데 이제 700원을 달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서 이제 입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거론이 된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같은 사람들이 이 2015년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남 변호사만 해도 이미 2009년도에 이걸 민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뭐 로비 의혹을 받다가 법정 구속은 아니고 구속수사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무죄도 받았지 않습니까? 2심까지 갔었죠. 대장동 쪽에서는 쭉 이 사람들이 이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름이 과거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으로서 그러면 성남시 쪽에서 누군가 유동기 씨하고 접촉을 해서 이거를 꾸민 게 아니냐라는 건데 다만 이런 의혹은 있어요. 그 700억에 대해서 유동기 씨 해명도 일단은 그게 그럴까라고 싶은 게 그냥 농담이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듣기에는 다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쪽 그러니까 말씀드린 남욱 변호사라나 정영학 회계사나 화천대유 쪽에 특별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구조를 만들어 준 거라면 700억 원 내지는 그에 뭐 상응할 만한 돈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건너간 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8억 원 받은 것도 되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화천대유에서는 이미 많은 이익을 얻으면서 하다못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도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줄 만큼 돈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초기부터 지금 검찰에 보는 것처럼 초기부터 관여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사람이라면 게다가 이 사람이 공직에 더 이상 있지도 않았고 지금이야 대선 과정에서 이게 불거졌으니까 논란이 뜨겁지만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왜 아무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되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관심의 가장 큰 초점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죠. 이 이재명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냐 이걸 놓고 오늘 국감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보겠습니다. 문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온 국민은 화천대유 몸통이 누구 것인지 묻고 있고 그 질문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경실을 밝히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이거 왜 검찰이 수사 안 하죠? 박영수 전 특검, 이경재 전 최순실 변호사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왜 증인 채택 안 하죠? 네, 여야 서로 상대방을 겨누고 있어요.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 천화동인 1호, 그러니까 그 김만배 씨 소유라는 그 펀드인 거죠. 법인 명의로 62억짜리 집을 매입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 관계사거든요. 그러니까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에 62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다. 이건 등기부상으로 나온 것이니까요. 근데 그 천화동인 1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화영 전 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이한성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한성 씨는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화천대유가 100%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한성 씨가 실소유주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김만배 씨 거일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만배 씨께 또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실소유주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근거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샀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 자금 추적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집에 만약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들어간 흔적 이런 것들을 뭐 CCTV를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사실 저게 이제 2018년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 시점이 하필이면 또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익으로 배당을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이 실소유주를 밝히게 되면 여기서 정말로 이익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또 밝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이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볼 때 몇 가지 단계를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얘기를 나눴던 유동규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유동규 씨가 뭔가 부정한 거래를 해서 당시에 이 화천대유 쪽에 선정되도록 뭔가 부정한 것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로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것과 또 그때 계획했던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거, 수익이라고 하는 거, 그 수익을 뛰어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이라는 부분은 또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뛰어넘지 않는 원래 예상했던 수익이라고 할지라도 민간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기획했던 것만 해도 1,800억 원에서 2,500원이었던 겁니다. 원래 큰 사업이었던 건 맞은 거예요.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기로 한 거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긴 맞는데 그것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말 5천억이 넘는 돈을 벌게 된 거, 이건 또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의 분기점이 2018년이니까 2018년도에 있었던 게 혹시라도 누군가 예전부터 그걸 알고 내지는 기획했다라면 그게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까지 해보는 거죠. 네. 지금은 가정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다 합리적 의심, 가정 이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률가 씨니까 짧게 지금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수사 포인트 이번 주에는 뭘 좀 봐야 되겠습니까? 돈의 흐름이죠. 돈.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받아갔느냐, 거기에 다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돈이죠. 핵심은 그 천문학적인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느냐. 그건 감출 수가 없거든요. 너무 액수가 큽니다, 네. 감추기에는.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나올 것 같습니다.